함수부터 설명합니다. 대입하는 값이 큰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크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대입하는 값이 x2의 값이 더 큰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크다고 한다면, 즉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큰 값을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소관계가 뒤바뀐다고 한다면 그때는 감소함수라고 할 겁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큰 값을 갖다 대입했을 때 이거 필요 없는 문제인데, 방금 위에 내용 정리로 증명해 본다면 x1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x2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임의의 x1, x2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x1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x1의 세제곱이 될 테고 x2를 집어넣으면 x2의 세제곱이 될 건데,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하려면 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언급해 주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x2 빼기 x1의 값이 양수인 거 알고 있죠? x2 빼기 x1의 값이 양수인데 x2의 세제곱 빼기 x1의 세제곱의 값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x2-x1 x2의 제곱 플러스 x2 곱하기 x1 x1의 제곱인가?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양수값이죠. 뒤에 있는 녀석의 값도 양수값인가? 뒤에 있는 녀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양수인 걸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x2 플러스 2분의 1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x1 제곱이어서 이 값은 x1, x2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어서 0보다 커놨습니다. 따라서 이건 0보다 커놨습니다. 그런데 0이 될 수 없구나. x1, x2의 값이 동시에 빵이 됐을 때만 0이 되는 거지. 근데 동시에 x1, x2는 동시에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호는 빠집니다. 앞에 있는 값도 양수고 뒤에 있는 값도 양수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x2의 세제곱이 더 큽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증가감수의 판정. 증가감수의 판정은 명제에 대한 설명인데 명제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얘기하고 문제 풀면 별로 안 헷갈리는데 처음에 이걸 명제로 정의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명제인데 똑같이 생겼거든? 첫 번째, f'x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면 함수 fx의 값은 증가하나요? fx가 증가하면은 도함수의 값은 양수인가요? f'의 값이 0보다 같으면 증가하나요? fx가 증가함수면 f를 미분했을 때 0보다 커졌나요?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증가하니? 모든 점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해서 0보다 크다면 증가하니?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인 거죠. 접선의 기울기 항상 양수면 그래프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 미분해서 0보다 커같으면 증가하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림은 잠시 미분했을 때 빵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증가하나요? 증가하지 않나요? 증가해요. 네, 잠시 주춤한다 할지라도, 잠시 정지 상태에 돌입한다 할지라도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0보다 커도 증가하고 미분해서 0보다 커가 나타도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증가한다고 한다면 미분해서 양수인가요? 증가한다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네. 증가했을 때 이 경우에는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fx 값이 증가한다면 미분해서 0보다 컸나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첫 번째 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미분해서 0보다 커졌다고 하니까 항상 미분해서 빵해도 이 앞에 걸 만족하잖아요. 항상 미분해서 빵 나온 게 뭐야?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야? 상수함수야? 선생님, 상수함수는 증가하지 않잖아요.
미분에서 항상 빵이었을 때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상수함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문제는 3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 푸세요. 4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 푸세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 나오거든. 자, 이 첫 번째 요게 틀린 이유는, 이 명제가 틀린 이유는 발레가 있기 때문이야. 발레는 fx가 상수함수면 오른쪽으로 하는 게 틀려. 이 말 이해되니? 오른쪽에 틀리는 이유? 그렇다면 시험 문제가 야, fx가 3차 함수야. fx가 3차 함수야. fx가 4차 함수야. 시험 문제가 함수를 알려줘. 그럼 상수함수를 발레로 제시 못하겠네? 우리가 지금 첫 푸는 챕터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고 그 중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3차 함수인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f'x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과 fx가 증가한다는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상수함수를 발레로 둘 수 없으니까 참이 될 거고 역도 증가하면 미분에서 0보다 크겠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 증가함수라는 표현은 미분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근데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여기 등호 있었잖아. 네, 0보다 작거나 같다. 감소하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증가함수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이거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함수의 증가감소 여부를 조사해보세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거,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를 조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증가 또는 감소를 조사하세요.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닫힌 구간으로 마지막에 답을 쓰는데, 닫힌 구간 2부터 무한대까지,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어떤 책은 열린 구간으로 답을 쓰기도 하거든. 지금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 참계수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쌤은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2개 있는 거를 방금 확인했거든? 너희도 확인했나요?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뭐가 있죠? 3. 네, 0하고 2 2개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0인 것 같고 이 점의 x좌표가 0인 것 같고 이 점의 x좌표가 2인 것 같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fx라는 3차 함수인데 도함수의 값은 2차 함수죠. 도함수의 값은 2차 함수여서 2차 함수가 지금 어디로 블록이죠? 최고 참계수가 3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도함수의 값이 아래로 블록인데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값이 빵하고 이라며. 도함수의 값은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인데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0하고 2에서 빵 나온다고요?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도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네? 극점의 좌표, 올라가다 내려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 극점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극점의 좌표에서 도함수의 값은 빵이 나오는 거네. 제 fx의 그림과 도함수의 그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증가감소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0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는 플러스,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이 점의 y좌표는 플러스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빵보다 왼쪽에선 도함수가 양수네? 그러니까 빵보다 왼쪽에선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을 때는 감소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의 값이 양수였을 때는 다시 증가하는 것 같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를 조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증가 그냥 이것만 그래도 증가함수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는 증가? 이건 2를 포함한다는 얘기지. 닫힌 구간에. 또 증가하는 거는 2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증가합니다. 구간과 구간은 합집합으로 묘사합니다. 감소하는 구간은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감소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들은 2의 등호가 있고 아이고야 쌤 뭐 하나 잘못 썼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증가. 이것들은 등호가 있다는 말이고 이것들도 지금 등호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점은 증가 상태에 있는 점, 이 점은 감소 상태에 있는 점, 이 점은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수학에서 무슨 상태인지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만 수업할 때 정지 상태라고 얘기하려고 하거든. 이 정지 상태에 있는 극점에서는 실은 증가하는 상태도 아니고 감소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시키거나 감소하는 구간에 포함시키기 부적절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럼 나는 답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거든. 0을 포함시키지 않고 2를 포함시키지 않고 0을 포함시키지 않고 2를 포함시키지 않고 나는 썼으면 좋겠어. 그런데 수학은 이 두 가지 답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학회에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틀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책은, 어떤 교과서는 위에 걸로 답을 써놓은 교과서가 있고 어떤 교과서는 밑에 걸로 답을 써놓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참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위에 걸 선택해서 지금 답을 쓰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님 증간표에 대한 설명을 안 했네? 증간표는 도저히 방금 설명한 걸 이해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증간표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 근데 증간표는 일단 설명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지금 함수가 미분에서 빵 나오는 값이 0과 2였지. 0과 2에서 미분에서 빵이었는데 쌤이 지금 그리는 건 증간표라고 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칸에는 x의 값을 쓸 거고 두 번째 칸에는 도함수를 쓸 거고 세 번째 칸에는 fx를 쓰려고 해. 지금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도함수의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왔고 2 대입했을 때 빵 나왔죠? 근데 0보다 작은 값들, 0과 2 사이에 있는 값들, 2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을 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0과 2 사이에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2보다 컸을 때 도함수의 값은 플러스. 그러니 원래 함수의 값은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 도함수의 값이 양수니까 다시 증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0까지는 증가, 0부터 2까지는 감소, 2부터는 증가. 그냥 이거 그림, 2차 함수 그림만, 도함수의 그림만 그리면은 증가, 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한 게 증간표입니다. 우린 증간표 어떨 때 사용하냐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여서 헷갈릴 때 증간표를 사용해. 그 외에는 증간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증가감수 해부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실은 다양한 함수는 너무 뻔해가지고 증간표를 안 그래도 우리는 극대극소를 충분히 극점좌표를 알기 때문에 언제까지 도함수 해부가 양수고 언제까지 도함수 해부가 음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라서 증간표는 그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증가감수만 조사로 가거든.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인데 빵 나오는 셈이 뭐뭐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의 값은 1 또는 3입니다. 최고 참계수의 값이 음수인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부르기입니다. 위로 부르기는 포물선의 값이 x축과만 하는 교점이 1과 3이라면서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건 도함수의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이 점에서는 y좌표가 마이너스, 이 점에서 y좌표는 플러스, 이 점에서 y좌표는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했겠네? 원래 함수 fx는? 그럼 답을 쓸 때는 구간만 구하려고 하는데 증가 감소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증가해 감소해. 네. 그리고 3부터 무한대까지도 아니지. 감소하는 거지. 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죠. 3부터 무한대까지도 감소하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합니다.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원래 함수의 그림은 1까지는 내려가다가 1부터 3까지는 올라가다가 다시 3부터는 내려가는 거죠.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원래 함수의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증가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를 미분했습니다. 3차 함수를 미분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인데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야? 빵 나온 게 이 하나밖에 없니? 그럼 아래로 부르긴 포물선이 지금 빵 나온 녀석의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에서 빵 나옵니다. 얘가 지금 도함수입니다. 얘가 도함수였을 때 이 점의 y좌표의 부호는 플러스, 이 점의 y좌표 부호는 플러스, 여기서는 빵이네? 그럼 증가하다 또 증가한다는 얘기구만. 그리고 2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겠네? 그럼 원래 함수의 그림은 증가하다가 2까지는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2부터는 다시 증가한다고요? 이런 3차 함수가 fx입니다. 그럼 문제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 답하세요라고 했는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거구나.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3차 함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3차 함수의 값이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상수함수를 반례로 들 수 없다면 fx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한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해서 0보다 커놨습니다. 이건 필요충분 요건입니다. 상수함수를 반례로 들 수 없기 때문에 3차 함수인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걸 미분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커 나왔다고 풀 겁니다. 미분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해서 0보다 커 나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실수 2차 부동식,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0보다 큽니다. 최고차항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은 100%. 네, 0보다 작습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3a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다만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어지간하면 잘 합시다. 자, a로 묶었더니 4a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3까지.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 0부터 3까지 특정한 구간에서만 감소한다고 했네. 얘도 그렇지 않냐? 얘도 지금 문제는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을 막 혼용했었어.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한다고 합니다.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한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양수니? 네. 그럼 미분한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2차 함수겠네. 아래를 불러오겠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불러오겠네. 그 아래로 불러오는 녀석의 값이 음수가 나와야지만 감소하는 거지. 쌤의 지금 바램은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다 음수니 이러면 0의 값이 여기쯤에 있고 3의 값이 여기쯤에 있으면 0부터 3까지 도함수의 보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 맞니?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하니까 여기는 y좌표의 값들이 음수값이면 0과 3 사이에는 도함수의 보가 음수값이면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0하고 3의 값이 여기 써도 되지 않나? 0하고 3의 값이 여기하고 여기 써도 되지 않아? 0하고 3의 값이 여기 써도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하는 것 같은데? 0부터 3까지 도함수의 보가 음수니까? 지금 상황은 0부터 x의 값이 3까지 범위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가 되려면은 0하고 3의 값이 여기 있던지 0하고 3의 값이 여기 있을 때 0부터 3까지 범위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음수인 것 같다. 된 거 맞나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써야 되는 거야? 도함수한테 0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도함수한테 0 대입하게 되면 a니?
그 함수값이 0보다 작아도 괜찮고 0이어도 괜찮다고요?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을 갖다 대입했더니 27-36, a-9입니다. a-9의 값이 요점 아니면 요점인데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한 a 값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는 0보다 작다, 9보다 작다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극대극소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극대극소는 올라가다 내려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 이런 점을 극대극소라고 할 거거든? 책에서는 이 점은 살짝 뾰족해 보이는데? 뾰족한 점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이 없습니다. 뾰족한 점이 생기는 경우는 절대값이 있거나 이럴 때만 뾰족한 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건 뾰족한 다항함수,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 극점 좌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이 극점입니다.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이 없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이 극점입니다. 하지만 3차 함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습니다. 잠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 점은 극점이 아닙니다. 이 점은 극점이 안 됩니다.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간 점이 극점인데 이 점은 그냥 올라가다 또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극점이 아닙니다. 그럼 극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양쪽 옆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다? 음으로 바뀌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다 음으로 바뀌면은 극점이 맞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다 음으로 바뀌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 음수로 바뀌면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극대점입니다. 위에 있는 게 극대점, 올라가다 내려간 게 극대, 내려가다 올라간 게 극소거든. 그런데 여기는 극소점의 좌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였다가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로 바뀝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었다 양으로 바뀌면 그건 극점이 맞습니다. 그 점은 극소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왼쪽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였다가 오른쪽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때는 극점이 아닙니다. 올라가다 또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즉 우리는 앞으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에서 빵 되는 점의 좌표를 통해서 극점 좌표를 구할 생각인데 그 점의 좌표들 중에서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면 그건 극점이 아닙니다. 반드시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점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극점을 찾을 때는 앞으로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을 찾는 게 먼저겠네?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조사해야 되겠구만. 하지만 여기까지는 학교 내신 문제.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출제하지 않고요. 극대극소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조차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선생님들한테 배워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극대라는 녀석은 극이라고 하는 녀석은 남극할 때 북극할 때 극이 영어로 폴이거든? 남극, 북극할 때 극은. 근데 한자로 번역하는 극은 여기는 극은 남극, 북극할 때 그 극을 똑같이 사용해. 근데 영어는 극대극소는 요거랑 관련 없어. 남극, 북극하고 관련 없어. 극대극소는 극대는 로컬 맥스를 얘기해. 로컬 맥시멈. 극소는 로컬 미니멈을 얘기해. 영어의 표현 방법이 달라. 남극, 북극의 개념과는 달라. 그런데 보통 수업할 때 수업 심한 선생들 거의 대부분 90% 넘는 선생들이 이 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남극, 북극으로 착각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거든. 극대라는 게 이게 지역적인 가장 큰 값,
부분적인 가장 큰 값, 부분적인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하거든. 방금 전에 이 녀석은 쌤이 약간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 이 좁은 이 두 선 사이에 봤을 때 가장 큰 점은 여기죠. 약간 범위를 넓혀도 가장 큰 값은 이거죠. 범위를 좁혀서 보든 한정적인 범위에서 보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 점이 가장 큰 값이죠. 이게 극대의 정의야.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 범위에서 보든 좀 더 범위를 넓히든 이 점이 가장 작은 점이죠. 그게 극소의 정의입니다. 극대극소의 정의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값,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이 극대극소의 정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게 정의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뾰족한 점은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미분에서 빵 되는 값으로서 이 점 극소점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점은 미분이 안 되니까. 이 점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녀석 맞죠? 약간 범위가 좁든 범위가 넓든 이건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x는 a입니다. 여기가 x는 b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c입니다. 범위를 쌤이 지금 어떤 간격을 보통 범위로 얘기하는데 이 간격을 표현할 때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약간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있니? 위에 있는 점이 가장 큰 값이네? 범위를 좀 더 넓혀도 변함없이 가장 큰 값은 그 점이니?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점의 좌표 여기는 극대입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값이니까 극대입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있나요? 이건 극소입니다. 아, 선생님 다른 데서도 얘기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점은 여기죠. 그런데 범위 값이 좀 더 넓어지면 가장 큰 녀석의 값 이거죠. 아, 달라지네?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거 극대,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거 극소. 불연속에도 극값이 있는 거네? 불연속이 돼도 극값이 있습니다. 뾰족해서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값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일단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푸는 거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항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 한참 풀고 나면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극대극소의 개념을 이제 잊어버릴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모의고사 문제 풀 때마다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대값은 올라가다 내려간 점의 y좌표, 극소값은 내려가다 올라간 점의 y좌표를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3차 함수의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개념 체크니까 이 두 점의 좌표 중에 1에서 극대인 거죠. 그 점의 y좌표를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3에서가 극소값입니다. 이 점의 y좌표가 극소값입니다. 그러니까 극대값은 1만 대입해요. 1 대입했더니 3인가? 극소값은 3만 대입해요.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인가? 극값과 미분계수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이 없어. 다항함수는 불연속일 때가 없어.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거기선 접선의 길이가 빵이야. 왜? 다항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점이 없어.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이 없어. 이런 점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한다면은 미분에서 빵 나와 다항함수는. 자, 문제로 갔습니다. 문제가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극대값을 가지고요. x의 값이 3이었을 때 극소값을 가지는데 극소값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 설명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20이라는 얘기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 20이라는 얘기네. 그리고 극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빵이라는 얘기구만. 마찬가지 x가 3에서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미분해가지고 3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이라는 얘기네요.
이해된 거 맞죠? 근데 A, B, C가 누군지 모릅니다. 도함수의 값은 최고참 계수가 누가 되지? 내가 도함수의 값은 최고참 계수의 값이 3이 되는 건가? 도함수의 값은 최고참 계수가 3인데 1대2반 빵이에요. 마이너스 1대2반 빵이에요. 3대2반 빵이에요. 최고참 계수가 3인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값 인수로 가져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1대2반 빵, 3대2반 빵이니까요. 전개가지고 AB를 읽겠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 B의 값은 마이너스 9인가? 됐죠? 그때 fx 값을 구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가 될 건데 그때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20이라고 하니까 c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0입니다. 이 값이 2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c의 값이 15인가? 됐나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극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소값은 3에서 발생하니까 3을 대입하세요. 3 대입했더니 C-27인데 C라는 값이 15니까 극소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2. 요게 극소값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라고는 산수밖에 안 했고 결국은 문제를 읽고서 정보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네. 지아야,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정보는 캐치할 수 있을까? 네. 앞으로 계속 너한테 물어볼 건데. 나올 때마다 물어봐도 머릿속 입력 좀 하려고 하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극대극소의 판정, 극대극소의 판정은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은 극대입니다.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해상으로 바뀌면 극소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의 부호인데 접선의 기울기 양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 음수로 바뀌는 점이 극대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값이 음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 값이 양수로 바뀔 때가 극소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점이 아닙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fx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서 f'이라고 써놨는데 미쳐가지고 fx라고 보고 답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옆에 있는 그림은 친절하게 한글로도 한번 써주고 옆에 있는 그림은 요거의 그림이에요. 옆에 있는 그림은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심지어 여기다 도함수예요 라고 써있는데 이걸 fx라고 착각하진 않겠죠?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 자, 극대값을 갖는 x가 누굴까요? 언제 극대값을 가질까요? A, B, C, D 이 중에 골라주세요. B? 너희가 미친년들이야. 쌤 엄청나게 많은 년들이 잘못 본다니까. 난 소름 끼칠라 그래. 쌤 소름 끼칠라 그래. 소름 끼칠라 그래. C? 네, 1인이 혼자 정신 차리고 있어 지금. C라고 하는 점에서는 F'C의 값이 빵입니다. 여기다 CD 입은 게 빵입니다. C에서는. 그런데 양에서 이 점의 Y좌표의 부호가 양수, 이 점의 Y좌표의 부호가 음수죠? 양해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대입니다. 답은 C입니다. 이렇게 풀기를 원해. 근데 문제는 우리 눈이 미쳐가지고 쌤, B에서 극대인데요? 이럴까봐 난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점선을 연결해서 fx를 그리고 나서 풀도록 권장하거든? 가끔 문제 풀다가 쌤도 성의 없이 문제를 읽었다가 잘못 풀 때가 있거든. 보자마자 극대가 누군지 구하세요 이런 거 잘 안 보고 극대가 극대는 B에서 발생하는데 B? 이렇게 넘어갈 때 있거든. 그래서 fx를 꼭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난 지금 fx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건 도함수인데 a가 되기 전까지는 도함수의 부호 이 점의 y좌표 음수인가요? a부터 c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거고요. x축 위에 있으니까. c부터 e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고
2보다 오른쪽은 도함수이고 양수인 거구만. 그래서 x라는 값이 a일 때하고 x의 값이 c일 때도 봐야 되는구나. 선을 잘못 걷네. 나 우리 뭐 한 거야? 나 A하고 C하고 E에다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그 다음 C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E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그래서 그림은 음수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니까 내려가다가 A까지는 내려갔어. C까지는 올라가는 건가? 도함수의 보호가 C까지는 양수입니다. C까지는 올라갔습니다. C부터 E까지는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인가? 다시 2부터는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의 좌표가 C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림을 몇 번 그리고 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파트로 갔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엄청 쉽습니다. 딱 2개, 3개만 풀면은 완벽해져. 도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림을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증감표를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각 반에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증감표를 그려서 가르치는 게 필수 조건이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증감표를 그려서 설명해 줄 거야. 건희 엄마 진짜 문자를 보내셨네. 응?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값을 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극값도 구했으면 좋겠고 그림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해서 극값을 찾고 있습니다. 미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생각하면서 보는 거 맞죠? 자, 이 값이 빵 되는 값에서 극값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4x로 묶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3개나 있네? 자, 빵 나온 건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는 도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릴 생각이거든? 그럼 도함수의 그림은 최고차계수 양수지.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이 빵 1, 2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 양수인 도함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갈 건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빵 1, 2, 3개가 되게끔 그림 그려야 되겠죠?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도함수의 보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 양수가 되는 거네. 도함수의 보가. 그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릴 생각입니다. 원래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빵 1, 빵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건가? 아니라고 했어야지. 빵까지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거니? 도함수의 그래프는 도함수가 지금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빵까지는 감소합니다. 빵까지는 감소하다가 빵부터 1까지는 도함수가 양수니? 맞아요? 그러니까 빵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다시 1부터 2까지는 감소합니다. 다시 2부터는 증가합니다. 이게 fx입니다. 도함수의 보는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인 거죠. 도함수의 보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극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0대2 반값이 극소값인가? f한테 0대2 뺐습니다. f한테 1대2 받고 있습니다. f한테 1대2 받으면 누구야? 1대2 뺐다니까? 자, 2대2 뺐습니다. 그래서 극소값은 2개 있습니다. 0에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 2에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 1에서는 극대값이 0입니다. 극대값, 극소값은 극점의 y좌표가 극대값, 극소값입니다. 자, 그림도 다 그렸습니다. 축을 그려서 조금 아름답게 해볼까? 축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x축의 위치의 값은 여기 있겠구나. 그죠? 아닌데? 맞아?
y축은 어디 있지? 여기. 여기? 이렇게 축만 그리면 끝나는 거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도함수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입니다. 도함수가 빵 되는 값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조립제법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일로 조립제법 해야 되겠네? 1로 했더니 이거 그냥 바로 인수 그냥 할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 아닌데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인데? 이건가? 그럼 빵 나오는 건 두 개 있네? 빵 나온 녀석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2? 근데 1이 중근이지 않냐? 중근의 값을 도함수가 근으로 가지네? 그러면 내가 지금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 빵 나온 녀석의 값은 1과 마이너스에서 빵이 나오는데 3차 함수 도함수가 최고참계수 음수니? 최고참계수 음수인 녀석의 값이 도함수의 값이 중근을 가져? 1에서 중근을 갔는데 마이너스 2라는 근도 가지고 1이라고 하는 중근도 가진데 그림이 이해됐나요? 그럼 저 그림을 가지고 원래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2까지는 도함수의 부가 양수의 함수야? 지하야. 마이너스 2가 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서 이 점선의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가 양수. 그렇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도함수의 부는 1부터는 양수. 네,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x축 밑에 있으면 음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음수, 음수입니다. 그때 원래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원래함수 fx의 그림은 마이너스 2가 될 때까지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겠네?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만 증가하다가 감소한대? 도함수의 부호 음수니까 감소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증가했으면 좋겠구만. 또 감소한대? 이게 지금 fx의 그림입니다. 마이너스 2인 점에서 극대겠네? 그림을 그렸더니 1에서는 극소가 아니네? 감소하다 또 감소했으니까 좌우의 접선의 hir기가 빵이라 할지 도함수의 부호가 빵이라 할지라도 좌우의 부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극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극대점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플러스 16 마이너스 10? 그럼 14인가? 극대값은 14입니다. 극소값은 없습니다. x축, y축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x축, y축을 그리려면 1대 2번 값 좀 조사해볼까? 1대 2번 건 누구야? 마이너스 13? 그러면 x축의 값이 어디쯤에 있으려나? x축의 값이 한 여기쯤 있으면 되려나? 14하고 마이너스 13이니까? 맞아요? y축은 어디쯤에 있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y절편도 생각해보자. 빵 대입한 게 누구야? 빵 대입 음수가 나와야 돼? 빵 대입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y축은 여기쯤에 있겠구나. 내 말이 된 거 맞니? 그래야지 y절편의 값이 음수가 나올 거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고 축을 그에 맞게끔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두 페이지나 할애해가지고 되게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설명하고 있는데 말로 하면 짧게 전달할 수 있는 거를 글로 쓰니까 많은 걸 표현했던 것 같아. 매우 단순한 거거든?
3차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지금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걸 기준으로 3차함수를 그리면 3차함수의 그림은 다 해서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두 개일 때. 두 번째, 미분에서 빵 나온 게 하나일 때. 세 번째,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없을 때. 이 세 가지 그림이 3차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린 것들이 있겠네? 내 말이 되시나요? 최고차함계수와 양수인 걸 기준으로 3차함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건 극점이 맞니? 올라가다 내려갔으니까? 이건 극점이 맞니? 내려가다 올라갔으니까? 이거 극점인가? 올라가다 또 올라갔으니까 극점이 아닙니다. 이건 애당초 미분에서 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는 요 녀석은 극점이 있는 거고 이건 극점이 없는 거네? 이것들은 극값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볼 때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 생각한 다음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 있어야 되겠네. 그럼 극값이 있는 거네. 하지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중근을 가지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거나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으면 극값이 없는 거네. 자, 나의 바램은 극값을 가지려면 3차 함수를 미분해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극값을 갖습니다. 이해된 거 맞니? 건이 이해됐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하지만 극값이 없으려면 중근을 가지거나 해가 없어야 되겠네.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이거 크거나 같다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은 크다야? 근이 없거나 근이 중근이려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더 풀겠구나. 자,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입니다. 나는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만 계산하고 싶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값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다인가요? 두 번째 문제는 4차 함수네.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에서 빵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었습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 극값을 갖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도 이걸 외우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합니다. 어떻게 되지? 극값이 있는 거지? 니네 탈락. 이거네? 그럼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네? 판별식 0보다 크다로 풀어야지? 매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워? 다 외울 수 없어. 4차 함수로 갔습니다. 4차 함수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를 기준으로 4차 함수의 종류가 첫 번째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을 때 이건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있을 때도 있고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하나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큰 4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 거는 나머지 3개로 구분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거는 극대값이 있어? 이게 극대값이니? 올라가다 내려간 점? 이 점에 y좌표 존재하네 지금. 근데 이거는 극대값이
세 개 모두가 없네. 올라가다 내려간 점이 하나도 없네. 그럼 이거 세 개는 극대값이 없는 거네. 그럼 극대값이 존재하는 것과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차이점이, 이거는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 값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네. 근데 이것들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거나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였을 때는 극대값을 갖지 못하네. 그럼 나의 바램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녀석은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네. 빵 되는 게 3개 있어야 되는 거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은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3개 있어야 되니까 미분에서 빵 대입해 보겠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3개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좀 다 힘들어하니까 이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8ax의 값이 빵 나오는 근이 서로 다른 3개 있기를 원합니다. 4x로 묶어주려고 합니다. 4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인가? 나의 바램은 여기까지 누구나 하는 편인데 나의 바램은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근의 값은 누군지 알지 않아? 한근의 값이 누구야? 한근이 0인가?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이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가져야 되겠네. 이제 가장 많이 빼먹는 건 0이 아닌을 되게 많이 빼먹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빼먹지 않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네? 따라서 a라고 한 녀석의 값은 8분의 9보다 작나요? 그리고 신나서 답이 나왔어. a 범위 구했어. 이거 빼먹어 보통 애들이. x가 빵이 근이면 안 돼. x가 빵이면 안 된다는 말은 그걸 어떻게 적용하지? 0을 다시 한 번만. 작다. A가 0보다 작다. 네, a가 0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지. x한테 0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안 돼. x한테 0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0이 근대버리니까. 0을 대입했더니 2a만 남고 그 녀석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a는 0이면 안 돼.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 a의 값은 0보다 작다 또는 0부터 8분의 9까지다. a가 0이 아니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객관식 보기에 써놓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풀라고 했죠? 근이 붙어 있을 때는 근숙은 근이 붙어 있을 때. 근숙은 네, 수근근 근이 붙어 있을 때는 뭘로 크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참계수 양수니까요.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극대값과 극소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게 fx인데 도함수의 그림은 아래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두 개 있다면서요. 빵 나온 녀석의 값이 극값입니다. 빵 나온 게 극값입니다. 그것들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된 거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수근근수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이 붙어있네? 근이 붙어있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판별식 도함수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도함수인가? 됐죠? 이 녀석의 값이 판별식이 0보다? 맞아. 판별식 0보다 커. 왜? 두근이니까. 근데 두 군이 서로 다른 두 군일 때는 판별식 0보다 크잖아. 서로 달라야 될 이유가 있어? 다르게 그려졌네.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두 개 있어야지 하나가 극대고 하나가 극수가 될 테니까. 같은 녀석이 돼버리면은 극대극수값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극대극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클 겁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보다 두 번째 거는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야? 네,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네.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인데 원래 대칭축에 문자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대칭축이 있다고 할 건데 이거는 a의 범위가 안 나오네? 그냥 당연히 옳은 소리 하는 거네? 세 번째 함수값 하고 있습니다. 뭐 대입해? 함수값은 수근근이었을 때 두 근이 0보다 컸을 땐 0을 대입해. 근데 숫자가 지금 누가 있어? 1. 마이너스 1이 있어? 그 마이너스 2 대입한 녀석은 0보다 1 대입한 건 0보다 네, 둘 다 0보다 크네요.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둘 다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A의 값은 양수입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모두의 공통된 게 누구야? 1, 3. 0, 1. 0부터 1까지가 세 개 모두의 공통된 범위인가? 지금 문제는 근이 붙어있는 문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풀었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는 극값을 갖습니다. 극대값을 가지고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극소값을 갖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참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값, 극소값 중에 극대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극소값은 1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문제 설명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지금 fx인데 도함수의 그림은 최고참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참계수 양수인 2차 함수 미분도 해볼까? 3x의 제곱 2ax 마이너스 a제곱인가요? 그 녀석의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입니다. 극점입니다.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알파가 있으면 좋겠고 1보다 오른쪽에 베타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근의 문제인가? 근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함수값은 그렸던 그림에서 숫자를 대입한 게 함수값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보다 크다? 1을 대입한 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둘 다를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풀었더니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값이 0보다 큽니다. A 마이너스 3의 값이랑 A 플러스 1이니까 A 값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3보다 큽니다. 두 개 모두의 공통되는 범위가 필요합니다. 공통되는 범위가 누구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3보다 큰 거하고 1보다 작은 건 공통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공통되는 건 이거밖에 없나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자, 함수의 최대 최소는 4개를 대입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A하고 B를 앞으로 경계값이라고 부를게. A에서부터 B까지 그림을 그리면 경계값인 A를 대입한 함수값, 경계값인 B를 대입한 함수값, 이런 것들이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극대값이나 극소값도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이런 4개 값을 조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지금은 A에서부터 B까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극대값이 최대값이고 극소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지금은 A부터 B까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B 대입한 게 최대값, 극소값이 최소값이겠네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B 대입한 게 최대값,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값이 A를 대입한 함수값, B를 대입한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 4개가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이 4개를 다 구해버린 다음에 이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해됐을까요? 다음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 2개 값을 조사할 겁니다. 경계값에서 함수값 조사할 거고요.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빵 되는 게 누구야? 3, 그래서 2도 대입할 거고 마이너스도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 4개 값 중에서 최대값이 가장 큰 거, 최소값이 가장 작은 거거든. 그럼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대입하겠습니다. 함수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함수에다 3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잘못 구했나? 3 대입하면 누구야? 아, 이거 손 놓고 써야지 구할 수 있나? 2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구지? 됐어요? 셈이 산수를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그 숫자를 머릿속에다 쓰고 머릿속에서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손으로 쓰듯이.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사용하면 빨리빨리 됩니다. 최대값이 누구예요? I, 뭔 개소리죠? 아,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라고? 최소값이 누구죠? 엄청 쉽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극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개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냥 풀면 됩니다. 주어진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림 필요 없어.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돼.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3x의 제곱 6x-9인데 빵 나오는 세입값이 누구야? 빵 나온 값이 마이너스 3하고 1인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은 범위를 벗어났는데?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총 더해 3개만 대입하면 되겠네. 함수한테 마이너스 2, 함수한테 1, 함수한테 2를 대입한 값들이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플러스 2 대입한 건 경계값에서 함수값이고 1 대입한 건 극값이겠네? 이 셋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일 겁니다. 마이너스 3은 범위를 벗어나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2,
아, 이거 선생님 잘못 구했구나. 18 플러스 6? 28? 1대2 뺐습니다. 1. 마이너스 1 맞아? 아니요. 1. 아, 1이야?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아, 그러게. 내가 문제도 보면서 니네 눈빛도 보면서 소화하느라고. 2대2 뺐습니다. 8. 네, 맞습니다. 그때 최대값은 28, 최소값은 1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한테 0하고 3을 대입합니다. 짝수차 함수네? 짝수차 함수니까 y축 대칭일 겁니다. 짝수차 함수 우함수 y축 대칭. 미분했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극점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오는 세입값이 많습니다. 범위 속에 0부터 3까지 범위 속에 얘가 없습니다. 확인할 건 다 해서 빵 대입할 거고 1 대입할 거고 3 대입하면 되겠군요. 빵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81 빼기 18을 못하겠다. 63. 그럼 최대값이 63,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인데 지금은 조금 바꿔서 A, B를 구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창 계수의 값은 양수라고 합니다. 최고창 계수가 양수였을 때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30. 문제를 푸세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중에서만 생각하라고 얘기했는데 미분하고 있습니다. 3ax의 제곱은 마이너스 12ax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a가 뭐가 되는지 간에 빵 나오는 세값은 빵하고 4인 거니? 범위 속에는 다 들어있나? 아, 4가 없네? 그럼 총 3개를 비교하겠네? 경계값에서 함수값 조사할 거고 극값을 조사할 거고 경계값에서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중이야. 나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거든? 마이너스 7a 플러스 b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16. 자, 이 값 중에서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를 A, B를 몰라서 모르냐면 아니야. A가 양수니까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작은지 알아. 누가 제일 커? 아니. 맞지. B. 네, B의 값이 제일 크군요. B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누가 제일 작을까? 네, 마이너스 16A가 제일 작겠네. B한테 2 대입했습니다. A의 값은 A, B 다 구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했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푸는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근데 그때랑 풀이가 좀 다르게 풀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포물선 위의 점은 P점입니다. X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는데 그 X제곱이라는 포물선에 대해서 P점은 여기 위에 어딘지 모릅니다.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3,0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P점까지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길이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한 여기쯤이 제일 짧아 보이게 한다. 그죠? 그때 제일 짧은 이 P점 좌표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봤네. 질문의 의도는 이해하신 거 맞죠? 아,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를? P점 좌표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P점을 가정할까? P점 좌표를 뭐라고 가정할까? T라고 가정할까?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t, t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거리의 값을 L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누구야? T를 3. 네, x끼리 빼서 제곱했고 y끼리 빼서 제곱했나요? 그런데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루트 속에 있는 것만 f라고 잡을까? 이제 이 값이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인 t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최소가 되는 t의 값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t의 범위가 없네. t의 값은 여기 위에 왔다 갔다 하니까 t의 값은 모든 실수입니다. t가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극소일 때 최소가 되겠네. 그럼 난 극소값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미분했습니다. 4t의 세제곱 2t 플러스 3 빵 나오는 그 값을 찾고 있습니다. 2t의 세제곱 t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면 빵 나오나?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인수보다 더 되려나? 판별식 0보다 판별식 0보다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실근의 값은 오로지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났네. t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 극소값이겠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거기서 극소일 거고 그 마이너스를 대입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이때가 최소인 점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축으로 x축하고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한 변의 길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림 줍니다.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y절편의 값은 9, x절편의 값은 x절편의 값은 3. y한테 빵 대입했더니 x절편의 값은 3입니다. 그 안에 직사각형 하나 있습니다. 직사각형 하나 있는데 포물선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직사각형도 y축 대칭인 직사각형일 것 같은데 중3 때부터 이런 문제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넓이의 값이나 둘레 길이를 구할 때 중3 때부터 y축으로부터 1사분면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정했던 것 같아.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t라고 한다면 점의 좌표는 t, 9 t제곱인가요? 그럼 가로 길이 값이 몇이 되는 거지? 세로 길이 값은 누가 되는 거지? 그 넓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넓이의 값은 가로는 2t, 세로의 값은 9 t제곱입니다. 지금은 t의 범위가 존재하는 것 같다. t의 범위가 뭘까? 0. 필요한 거 다 얘기했는데? 0과 3 사이. 네. 3분의 1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요. x축을 밑변으로 가지는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t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3보다 아래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3,0보다 오른쪽에 t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내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사각형이 필요 없다고. 이 녀석은 내접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t의 값은 0과 3 사이에 있어서 직사각형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ft라고 놓겠습니다. 이거의 최대값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미분해서 빵 되는 게 누구지 알면 되겠다. 미분하려고 합니다. 전개한다면 미분할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18t입니다.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8 빵 나온 녀석이 누구야? 그 중에 범위에 들어오는 녀석의 값은? 그 루트 3을 대입한 게 넓이의 값입니다. 루트 3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대입한 게 산수 쉬울 것 같거든? 루트 3 대입했더니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모퉁이 4개를 잘라낸 모양인데 보통 저런 것들은 한 변의 길이를 x짜리인 사각형을 잘라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가로가 15, 세로가 8입니다. 중3 때 봤던 맨날 그런 도형이네. 부피의 값을 만들어 보세요. 저거 접어서 부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잘라내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누구인가요? 여기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x입니다. 가로 길이가 누구지? 밑면의 가로 길이가? 15 마이너스 2x. 가로가 15-2x? 높이는 몇이? 세로 길이는 몇이야? 100만. 8 마이너스. 그럼 이제 세울 거잖아, 이거. 옆에 날개들을 세울 거잖아. 세울 때 높이의 값은 누구야? 네, 높이의 값 x네요. 이게 부피입니다. 이 부피의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위가 있네. x의 범위가 뭐지? 양수겠네. 네, 그렇지.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8-2x가 양수해야 되니까 0과 4 사이 있으니까 0하고 4는 대입할 일이 없네. 그럼 그 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전기한 다음에 미분할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려고 해.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분수가 나오는구나.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0x 120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6x의 제곱 플러스 120x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12x의 제곱 92x 120 이게 약분이 되나? 2로 약분했더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46x 4로도 되는 거야? 3x의 제곱 마이너스 23x의 제곱 아이고 뭐니 너는? 플러스 30 더 이상은 공통인수가 없네. 약분이 이게 인수가 될까? 31 56 마이너스 23 그러면 4 곱하기 3x 마이너스 5하고 x 마이너스 6이니까 빵 나온 녀석의 값은 3분의 5하고 6인데 범위 속에 들어오는 녀석은 그 3분의 5가 답이네요. 쉽죠? 자, 여기까지 하면 챕터가 끝났습니다. 24분씩이나 남았어. 얼마만큼 풀어줄 수 있을까? 스텝 3 먼저 풀어줄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합니다. 20번 문제가 (0보다) 작은 쪽의 3차 함수와 (0보다) 큰 쪽의 3차 함수는 다른 3차 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3차 함수를 준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쭉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 무조건 감소해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그럴 수 있는 a 더하기 b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뭔 개소리지? a가 누군지 모르는데 b도 누군지 모르는데 0보다 왼쪽? 여기가 y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는 3차 함수,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가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가 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위에 걸 그릴 건데
증가해야 돼?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근데 쭉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런 3차함수를 그리다가 오른쪽은 3차함수의 그림이 쭉 증가한 것만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최고층계수 양수지 않아? 그럼 최고층계수 양수니까 느낌이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증가? 0까지는 최고층계수 음수인 3차함수를 그리다가 0부터는 최고층계수 양수인 3차함수 이어서 붙이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 어떤 말인지?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에서 극값인 건 확실한 거네. 이 함수는 마이너스의 극값을 가져야 됩니다.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이 녀석의 값이 지금 도함수인데 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빵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a-1인 건 확실합니다. 되신 거 맞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뭘 하지? 0 대입하면 이것도 0, 0 대입하면 이것도 0이어서 이 점이 원점인 거네? 근데 a나 b의 값을 확정할 수가 없나 보지? a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확정할 수가 없나 봐. a하고 b 더한 거의 최대값을 보라고 했겠네. 그런데 뒤에 있는 fx의 값은 이 뒷부분의 fx의 값은 무조건 증가해야 되니? 맞죠? 0보다 오른쪽 무조건 증가함수죠? 그럼 뒷부분도 같이 동시에 생각해 볼까? 뒷부분은 0보다 오른쪽은 도함수의 값이 미분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입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는 0보다 커졌다고? 0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한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를? 이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혹시 이 녀석의 값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려나? 여기 말고 또 다른 극점 좌표를 구할 수 있으려나? 그냥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함수의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가? 된 거 맞아요? 뭔가 될 것도 같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a x 플러스라고 이렇게 되네? 앞에 건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어줄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앞에 건 x 마이너스 1이 남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2a가 남나? 그럼 빵 나오는 수익값이 뭐가 더 있다고? 마이너스 1 말고 또 뭐가 있다고? 네.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요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 이 그림 있잖아. 이 3차 함수. 이 3차 함수는 0,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범위에선 증가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극대점이 이 3차 함수의 극대점이 요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감소하는 게 생겨버리잖아. 이렇게 되는 건 괜찮니?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증가하니? 이것도 괜찮은 거지. 처음에 선생님 이걸 그린 거지.
이런 거는 증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다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러면 안 돼. 여기 있는 건 괜찮아. 0보다. 그래. 이 녀석이니까 0보다 큰 어떻게 되겠네. 그러면 이항했더니 a의 값은 2분의 1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 조금 해나가세요. 된 거 맞죠? 어? a가 크면은 b도 큰 건가? 네. a가 크면 b도 클 건데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지금? 그럼 2분의 1 대입했더니 a한테 2분의 1 대입하면 b가 누구야? 0. a한테 2분의 1 대입하면 b가 0이야? 아이씨 근데 문제가 생기네. a한테 2분의 1 대입하면 b가 0인데 a하고 b를 더한 녀석의 값이 0. 2분의 1이야? 네. 2분의 1에 0을 더하면? 그러면 최대값은 2분의 1인가 본데? 최소값 있다는데? 뭔 개소리지? 왜 갑자기 최소값이 왜 나오지? 아 이런 쌍 최소값이 왜 나올까? 그래서 이것도 대입해볼까? 대입하면 이것도 인수분해 될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맞게 대입했냐 지금? 어? 큰일 났네. 이게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돼 이거. 네. 근데 이게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지? 나의 바램은 0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해야 되니?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증가해야 돼 지금? 얘가 0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지금.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거 판별식 한번 조사해볼까? 판별식을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 한번 조사해봤거든? a제곱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면 두근을 갖지. 판별식 0이면 중근이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지. 아이고야. 그래서 막 루트 이런 게 나오나 보다. 일단 판별식이 빵 나오는 a 값부터 구할게. 판별식이 빵 나오는 a 값을 구했더니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 그러니까 막 루트 2가 있나 보다. 그럼 범위를 쪼개볼까? 첫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아이고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범위 구했거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그림 이렇게 생겼어.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그림 이렇게 생겼고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도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라는 거 아니야? 이 점의 y좌표들이? 도함수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졌다는 거 아니야? 도함수가 0보다 커졌으면 fx는 0. 증가함수야?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은 증가함수네. 증가함수면 0보다 큰 범위에서도 증가하니? 네. 그러니까 이때는 증가함수니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범위에 있으면 fx가 0보다 같은 범위에서 증가하거든. 증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한데 하자 없네. 그런데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범위가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보다 작던지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보다 컸을 때가 판별식 0보다 크거든? 판별식 0보다 크면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니? 판별식 0보다 컸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야. 도함수의 그림이. 도함수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면은 0보다 같은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0이 어디 있어야 되지? 0이 여기 있으면은 0보다 같은 범위에서 다 양수인 거니? 0의 값이 여기 있어도 되나? 0이 여기 있어도 0보다 같은 범위에서는 다 양수인 거니? 0의 위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네? 그럼 도함수한테 0 대입한 녀석의 값은 0보다 커놨다. 도함수한테 0 대입하고 있습니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a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일단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였지. 이것도 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지.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상한데? 이 범위 중에서 찾는 중이었지, 지금? 이 범위에서 이건 공통된 게 맞는데 이거는 공통되는 게 루트 2 마이너스 1이 큰 거야? 2분의 1이 큰 거야? 1.414 빼기 1 그럼 0.414 0.414보다는 2분의 1이 큰 건가? 그러면은 지금 a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였는데 결론은 이거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같으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요 사이 있던지 뭔가 이상하다. 요 사이 있던지 안 그러면은 요렇게 어떻게 쓰냐 이거를 이러던지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면서 이렇게 된 거? 지금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되는 범위가 지금 이겁니다. 근데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이씨 이것 때문에 걸리적거리네. 아이씨, 딱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아름다운데 너는 왜 나와서 골치 아프게 하니? 뭔가 잘못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0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다 증가합니다. 이거 다 합치면 그냥 2분의 1보다 작은 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것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도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부터 2분의 1도 된다고? 다 합치면 2분의 1보다 그냥 작거 나왔다네. 이런 일이 왜 생기니? 이런 일이 왜 생기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건가? 나 지금 착각했나?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으면
미분수 빵 되는 게 하나면 0보다 큰 특범이 증가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 이러면 당연히 만족해. 근데 근이 두 개 있으면, 근이 두 개여서 극값이 존재하면은 극값들은 빵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극값들은 빵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아, 그러네. 네, 이걸 빼먹었구나. 선생님 빼먹은 거 찾았어요. 자,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있거든. 도함수의 값 이렇게 있는데 빵 나온 녀석은 두 개 있는 상황이었을 때 나의 바램은 빵의 값이 여기 있거나 빵의 값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여기서 두구는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나인.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A? 나의 바램은 빵이 여기 있던지 여기 있는 거지. 빵이 여기 있으려면은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대칭축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리고 판별식은 했지. 판별식 계산한 거 근근수여가지고 판별식은 했고 대칭축 했고 함수값도 했지. 근데 아까 대칭축을 빼먹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려면 A의 값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이 범위는 0보다 큰 게 아니죠. 얘 하나가 공통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양수 맞죠? 루트 2 마이너스 1은? 네. 그럼 지금 얻은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부터 2분의 1까지. 자, A의 범위는 첫 번째, 두 번째 걸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이겁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A, B 더한 거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B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B의 값은 아까 2A-1이었잖아. 오른쪽 거 2배에서 1 뺀 거는 빵이었나? 왼쪽에 있는 걸 2배에서 1을 빼자. 2배에서 1을 빼면은 이거라고 A, B 두 녀석의 합의값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저 누구야? 두 개 값을 뭐 어쩌라고? 빼라고? 2분의 1에서 앞에 거 빼세요. 그럼 2분의 9 플러스 3루트 2? 어렵다. 한 문제 속에 여러 개의 문제를 섞어놨네. 이해는 된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21번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군요. 21번까지만 보고 갈까? 아, 저기 잠깐 시키고.